오늘은 그 문재인입니다의 감독님 이창재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라는 문제작을 만든 이창재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엄청 바쁘시잖아요. 전주에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29일, 30일에 이미 문재인입니다를 상영을 했고 그때 또 관객과의 만남도 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언론 백업 시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를 보면은 놀랍게도 기자분들이 너무 적은데 기사는 이미 이전에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예, 제가 그게 정확한지 모르는데 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기자분들 중에서는 또 정치부 또는 사회부에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특화된 이슈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이슈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 대중의 공기가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라고는 제가 예언가가 아닌 이상 몰랐는데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영화 전문 채널이고요. 이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감독님한테 제일 중요한 걸 여쭙고 싶어요. 이 영화를 왜 만드신 겁니까? 첫 시작은 조금 대부분이 다 예상하는 것보다 다 미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당시에 노문입니다를 이제 색보정하는 단계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 2017년 5월 9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출구조사로 문재인 후보 대통령 당선 확실시 이게 탁 떴는데요. 묘한 데자뷰 같은 걸 느꼈거든요. 그때 조금 전율 같은 게 있어 혹시 다음 작품이 문재인입니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씨앗이 돼서 6년 동안 이렇게 큰 좀 거친 길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때 예감이 좀 야속하다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개봉되기도 전에 대단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좋아해야 될지 또는 이게 저의 길이었는지 참 모호한 야속함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 하시고 어렵습니다. 전혀.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정치를 펼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5년 뒤에는 어떤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예감의 수준이지 좀 깊이 있는 계획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어떤 건가요? 개인으로서의 문재인이 있고 또 공인으로서의 문제는 있죠. 이걸 공인의 옷을 막 벗어내버린 개인의 문제인 그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앞에는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의 옷을 벗었지만 밖에서는 시위대들이 계속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또는 지지를 하고 있는 그 묘한 아이러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관통을 하면서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의 내면은 어떠할까? 큰 옷을 입었을 때, 또 그 옷을 벗었을 때, 그게 회한으로 남는지 또는 자부심으로 남는지까지 포함돼서 현재에서 바라보는 그 여정들, 그 여정들이 자기의 인간 문재인에게는 어떻게 남을까라는 게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인터뷰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 큰 옷을 입고 있었을 때의 문재인과 그걸 벗어 던지고 공인이 아닌 사인이 됐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중간적인 지점이거든요. 그걸 포착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큐의 주인공인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감독님께서는 가까이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아까 말씀하신 사인으로서의 문재인과 그리고 공인, 정치인으로서의 문재인. 사실 그걸 조금 구분하기는 힘들고요. 특히 공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마저도 해석의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를 관통하고 있는 문재인의 기본적인 내면의 흐름,
또 왜 대통령이 되려 했을까? 더 나아가서 개인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이 추구하는 삶, 그 겉옷을 벗은 상태에서의 문재인에 대해서는 훨씬 더 관심이 가고 또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사실 굵직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았죠. 예, 저는 거기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평가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이유가 저는 문재인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관심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대통령이란 여정을 거쳐왔으니까 그 여정에서 보여준 태도, 당신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들이 이 양반을 모자이크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껴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셨군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게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중간중간에 템포가 전환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느긋하고 또 느리고 마음이 막 편안해지는 풍경이 있어요. 물론 가끔씩 이렇게 너무 가슴 조이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또 반면에 인터뷰 장면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전임 정부의 중요 인물들이나 혹은 이제 변호사 시절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템포가 경쾌하게 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이 두 개를 그렇게 하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두 시퀀스들은 확연히 달라야지만 이 영화가 약간의 엣지를 세울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바로 1년 전에 대통령이었던 이 모습과 자연인으로서의 문재인은 확연히 달라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 겉으로는 어떤 시민들을 만나고 할 때는 미소를 짓지만 일로 들어갔을 때는 아주 딱딱한 항상 논쟁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라서 하루도 변할 날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기를 좀 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책임을 벗어 던졌을 때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가. 원래는 이런 자연인으로서 가장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참 대립적으로 보여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 모습이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되게 긴장감 있게 긴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초반에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시위대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지지하는 시위도 있었지만 제가 그들에게서 읽은 거는 증오였거든요. 물론 이제 누구나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그렇지만 너무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증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감독님이 그런 증오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뉴스에서 좀 보다가 막상 양산에 제가 촬영을 하러 가보니까 네. 우리 영화에서 표현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일상에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강렬하게 왔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나는 괜찮다는 식의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웃한 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도 가시고 하는데 그게 새로운 이사 온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하다. 그 말씀만 계속 하시던데요. 나중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당신은 견딜 수 있다고. 여사님을 비롯한 가족분들이나 이웃들은 그 소음을 당신들의 책임 이상으로 듣고 있으니까 그게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비판이든 정오든 상관없이 그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부분 같아요. 그 대통령이니까 좀 더 좋은 조건의 인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인권을 넘어선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을 오랫동안 방치한 부분들은 저는 좀 인권에 대한 위해가 아닌가. 예전에 제가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증오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악소리 한 번 안 내고 다 견디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실 것까지야. 예, 그게 아마 문 대통령님의 어떤 캐릭터 같습니다. 인터뷰 분량만 총 A4지로 1,500페이지가 됐는데 거기에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꼭 했던 게 사실은 촬영하는 입장에서도
그 현장에서 촬영이 집중이 안 될 정도인데, 근데 정말 몰입해서 농사를 짓고, 아, 저분은 기본적으로 그 인내에 대한 인계치가 되게 높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는구나.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카메라에 의도가 담긴다라고 늘 배워왔고, 예. 그리고 그걸 또 해석하는 거는 해석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독님이 여기서 이 문재인입니다의 어떤 의도를 담았든 간에 그 의도가 곡해되고 또 재해석되고 때로는 이 난자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상태로 막 여기저기 전시가 될 텐데 예. 이거 예상하고 예상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 고관여층도 아닐 뿐더러 예, 노문입니다 전작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예, 그냥 수행자에 대한 또는 호스피스 또는 무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상가 죽음이라든지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추구해왔고요. 네네네. 그래서 노문입니다만 할 때도 감히 좀 큰 욕심을 가졌던 게 이 작품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영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착각 같은 데서 네, 시작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영화에서도 그런 지점들을 사실 찾고자 했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 동안 찾고자 하는 지점들이 그런 깊은 소통을 통해서 영성을 느끼고 싶은 게 좀 듣는 분들은 좀 엉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큰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면의 깊은 곳까지 다다랐으면 좋겠다는 게 늘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어떤 접근의 태도였고요. 이번에는 얼만큼 다다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 영화가 아니라는 것. 이 작품은 변호사에서 정치인에서 대통령의 여정을 거쳐 자연인으로 돌아온 문재인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여정을 통해서 당신의 내면은 어떤 변화와 성장을 거쳤을까? 그걸 제가 드린 말씀을 잊고 보더라도 그 답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왜 정치적 이슈가 이렇게 적냐? 뜨거운 감자를 가져왔으면 폭탄을 터뜨리듯이 좀 강렬하게 하지. 왜 그런 게 없냐고 하는데 의도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고. 폭탄 투하는 의도가 아니었다. 예, 전혀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하니까 그게 답답해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가 없다는 것들이. 그러면 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이나 좀 무리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공격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억울한 게 어떤 겁니까? 결국은 대통령 문재인을 통해서 바라보는 문재인. 이 다큐가 왜 태어났냐고 하는 것. 그게 저한테는 왜 태어났느냐? 예, 2년 전에 잉태를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별다른 의도 없이 잉태했습니다. 예, 어떻게 왜 지금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일단은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온갖 의미를 다 보여잖아요. 왜 지금이냐, 무슨 의도냐, 너희 진영이 준비한 것이 바로 이것이냐, 공격 무기냐, 수단이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2년 전에는 이거 만들어도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끝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주인공께서 너무 샤이하세요, 사실은요. 이분은 그 대통령이 계셨을 때도 뭐 보는 바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인터뷰를 해보면 당신이 주어가 되거나 주인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싫어했다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지금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런 양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겠다고 하니까 기함을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만 뭐 잠깐 말씀드리면 뭐 되게 큰 세계적인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제안이 퇴임 후에 왔다고 합니다. 그 한 번도 검토할 필요 없이 거절한 게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제 또 공격이 나올 거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면, 그런데 왜 잊혀지고 싶다는 그분이 왜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하도 많은. 그렇죠. 뭐 잊혀지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나오면은 안 잊혀지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작품을 떠나서 한 개인으로서 그건 6년간의 짝사랑의 결과랄까요? 양산 비스팀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잘 모르겠다고. 왜 이 감독한테 이 허락을 했는지 대통령님한테 은지시 여쭤봐도 답을 안 하셨다. 저보다 훨씬 월등한 시스템이나 그런 작품 결과를 낼 수 있는 데서도 프로포즈를 했지만 안 받았는데 왜 받은지 잘 모르겠다고. 저는 뭐 지금 와서 생각할 때 그냥 불쌍했어. 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정말 불쌍해서. 영화가 마치고 나서도 어떤 방향을 가지고 편집을 하라고 그러는 거라든지 이 영화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님은 내가 인터뷰에 응했으면 이 다음부터는 감독이 재량입니다. 네, 주인공께서는 불쌍해서 출연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글 중에서 제일 좀 제 일이 아닌데도 좀 이건 좀 너무했다 싶은 거는 왜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냐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오바마도 다큐멘터리 나왔고 마이클 조던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례로 이렇게 노문입니다를 만든 게 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그 임종하시고 난 이후에는 해석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 당사자를 한다는 것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우상화가 아닌가, 용비어 첨가가 아닌가 그런 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출연 당사자는 또 당신의 모습이 표현되어진 다큐멘터리 모습과 괴리가 있을 테니까 또 거기서 나오는 불만도 있을 건데 그런데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푸티지를 편집해서 표현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을 찍고 싶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찰하고. 이 해석이 연출하고. 단지 이 순간만의 해석이라 하더라도 또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께서 변화한다 하더라도 이 순간의 진실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깊게 들여다보고 그거에서 제가 내린 해석의 결과물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데 제가 그냥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저러나 작품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감독은 이 살아있는 대상과 카메라를 통해서 깊은 소통들을 해내는 결과물로서 작품을 하는 거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 정당화가 되고 그래야지 균형을 갖춘다는 거는 조금 편견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건 네. 아닙니다. 네.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나온 것들 보면 다큐멘터리는 어떤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도 있고 또 이렇게 인물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도 있잖아요. 다큐멘터리의 장점은 역시 들여다본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들여다보고 부각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있었던 몇몇 에피소드들이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심하게 말하면 이거 뭐 홍보하는 거 아니냐, 잘한 것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보면서 그 의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독님이 생각할 때 중요했던 에피소드들인 거지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중요했던 에피소드들이나 정권에서 중요했던 에피소드들은 아니라고 봤는데 감독님 그런 홍보하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이 작품을 할 때 아마 가장 많은 말을 썼던 게 용비어 첨가가 되면 이 작품 자체가 무너진다. 이 지지자조차도 수용할 수가 없다.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기계적 중립을 잘 갖춘 이런 건 잘했고요, 이거는 잘못했고요.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좀 세월이 짧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흘러서 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집단이 있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능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한 몇 가지 담겼다면, 사람의 어떤 단면이 일상에서 무표정하게 12시간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게 단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명한 상황을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태도 또는 민낯이 일부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극명한 상황이란 것이 제가 봤을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 검찰 개혁에 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이 했을 때 당신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가 사람 문재인을 설명하는 데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극명한 몇 가지를 열거를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확연하게 당신의 태도를 보여준 그 이야기만 잡았다 할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고요. 그냥 이 상황과 조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사람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선택의 과정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거는 우리 주인공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은 하시는데 그게 뭐 지금 정권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자신의 정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이제 여기에 무엇을 심을 것이냐 이 한 평도 안 되는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그리고 이 꽃은 뭐고 강아지 얘기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걸 봤어요.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는 가장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제가 궁금한 모든 내용을 거의 다 물어봤다 할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정치 이슈가 담겨 있는 정치 다큐가 아니고요. 그 당신의 태도에 또는 당신 내면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승전결이 되게끔 많은 이야기를 풀 수 있으나 당신이 처음에 보여줬던 표정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랬을 때 한동안 보통 때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대부분 정문적답을 하셨는데 그때는 되게 가만히 응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표정이 어떤 말보다도 훨씬 더 저한테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고 또 가장 답답했던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서는 다들 뭐 자기들끼리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의 모습이 딱 나오고서 이렇게 응시를 하시고 뭔가 말을 할 것 같은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도인지 궁금했는데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한다 라는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이 구독자분들에게 이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보시면 좋을지를.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늘까지 보신 분들은 오시기 전에 손에 힘을 꽉 쥐고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지지자 같은 경우에서는 지지할 만한 명분을 다오 이러면서 오셨고요.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빌미만 제공한다면 폭발해 버릴 거야 라고 왔는데 양쪽 다 이렇게 쥐고 있던 손을 놓고 영화를 보게 됐다는 것은 공통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꾼 지향한 부분들은 마치 리틀 프레스트 이런 영화처럼 편안하게 보는데 그 가운데서 의도하는 바가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데 의도가 앞서서 그 편안함을 망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의도 자체가 선명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최소한 문재인에 대해서만큼은 1m라도 가까워졌다든지 아니면 그 분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 자연과 또는 대통령의 예정과 이러한 것들이 약간 맥락이 이해된다. 이 정도의 결론은 받을 수 있는 거라 영화를 보시고 나서 비판 또는 박수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일반 시사를 좀 하고 난 뒤에 그 문자를 받은 게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비슷해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앞에 노무현입니다는 정말 큰 울음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몇 시간 지나도 계속 안에서 연민도 또는 공감도 같이 해서 깊은 눈물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요. 저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큰 카타르시스나 큰 사건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좀 닮은 따뜻하고 깊은 그런 연민과 소통에 대한 이야기라서 저는 노무현입니다를 저 스스로도 되게 좋아하지만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그런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그 감독의 말에 이끌려서라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영화를 안 보고서 의도를 넘겨짚거나 혹은 또 영화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도 이런 여러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영화를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비판하는 자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양손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 가면은 실망하실 겁니다. 왜냐면 그런 건 없고 그냥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면은 그냥 별거 아니구나. 이 다큐멘터리는 그냥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보면서 그래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런 다큐멘터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창재 감독님 모시고서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감독님 오늘 어떠셨나요? 아니, 저는 전혀 예상 못하고 왔는데 아마 가장 긴 인터뷰를 하고 제 속내도 가장 깊게 드러놓을 수 있었던 자리 같아갖고 제가 앞으로 애청하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처음으로 좀 영화적인 질문을 깊게 저 스스로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 같고요. 처음 대답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있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농사 일을 하면 좀 치유되는 것 같은. 네, 우리 문재인이 달라졌어요. 야생화에 꽂힌 사람보다는 자연이 좋은 분이에요. 아주 사랑스럽고 예쁘죠. 당신 그건 뭐야? 잡초를 씹으신 거예요. 이 자연에 대한 경외감 그래서 많이 느끼게 되죠. 사람으로서 참 좀 안 됐다. 대표님은 정치하면서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푸십니까? 뭐 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외로우시지 않았을까. 정점에서의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는 대통령. 굉장히 잘 들으세요. 그 시대가 갖는 요구, 그 무게를 거짓없이 포김 없이 이겨내고 잘 견딜 줄 아시지만 잘 굽히지 않는 것. 이거 대통령도 보시나요?